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꿀팁 전달드리는 커리어 스텝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MBB 중 한 곳을 들어간 분을 모시고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들어간 이후에 어떤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해외에 있는 대학교를 5월에 졸업하고 9월에 에 입사를 하게 될 이라고 합니다. 와. 네, 와. 뭐 학부랑 회사는 말씀 주셨는데 그 전에 컨설팅 관련해 갖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또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컨설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작년 여름에 RA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소비재에 조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모레퍼시픽 그룹 기획팀에서 인턴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사실 컨설팅이라는 직업을 잘 모르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는 직업 언제부터 좀 알게 된 거예요? 피상적으로 알게 된 경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뭘 하는 건지 알게 된 경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한국인 경영학회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선배들이 주로 IB나 컨설팅이나 텍으로 많이 빠지시는데, 그 당시에 설명회를 진행하면은 뭐 MBB나 뭐 딜로이트, EY 등등의 컨설팅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컨설팅 회사들은 뭐 기업들의 수주를 받으면서 이러이러한 뭐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 그렇구나 정도? 진짜로 알게 됐었던 경험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일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컨설팅 펌이랑 일하는 것을 직접 봤어가지고 그때 제가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지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좋은 경험들이 있었나 보네요. 네네, 그렇고 그냥 오히려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한번 일을 해봤으면은 사실 컨설팅을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RA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학과가 어떻게? 저는 경제학과를 전공을 했고 부전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지과학하고 두 번째는 불어를 부전공했습니다. 상당히 컨설팅이랑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런 전공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그냥 경제를 전공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미국 학부는 한국 학부랑 다르게 이제 과를 정해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내가 들어갔던 과랑 다른 과를 전공하고 싶으면 그거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갔으니까 밖에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좀 더 theoretical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는 좀 갈망이 있었어가지고 경제를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솔직히 말해서는 뭐 경제에서 배운 막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게 막 컨설팅이랑 막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잘 못 느꼈지만은 뭐 내가 여태 동안 해온 논리적인 생각들, 시사나 논점들 같은 거를 많이 접하고 읽고 약간 생각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패션이나 뭐 럭셔리 계열의 그러한 소비재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불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이 조금 그러한 소비재 테마와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살짝 와이 컨설팅처럼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짠한 점만 하면서 이 럭셔리 패션 굉장히 잘 어울려 보이기도 하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일한 것도 그런 유형 중 하나였겠지만 오히려 그런 브랜드 회사를 가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불구하고 컨설팅 펌을 내가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계기가 다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요즘 소비재나 유통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모든 뭐 사는 거 보면은 모든 거 다 디지털로 하고 요즘 막 옷도 막 디지털로 사고 오프라인 뭐 매장도 거의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냥 그 패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뭐 서플라이 체인이나 그거와 관련된 뭐 엔터테인먼트, 옷감을 파는 업체들, 뭐 공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어떠한 약간 established 된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부서의 일을 하면서 다른 것들은 되게 부수적으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 반면에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쩔 때는 리테일이랑도 하고 어쩔 때는 유통이랑도 하고 폭넓게뿐만이 아니라 깊게 알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컨설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지금은 럭셔리 패션 하고 싶다 했는데 내 분야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못 나갈까 봐 그런 걱정도 약간 높아심에 컨설팅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이 컨설팅 얘기를 할 때 어떤 거를 상대방들이 좀 좋아하던가요? 굳이 어린 나이에 왜 럭셔리 패션 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좀 많다 보니까 럭셔리 브랜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미국에서 학부를 나왔지만 한국에서 오랜 생활을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막 솔직히 말해서 네로라 할
할 약간 명품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왜 그럴까라는 그냥 의구심이 좀 많았었고 호기심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자유롭게 인터뷰어랑 하면은 그분도 궁금해하세요. 오히려 저한테 정반대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님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하이엔드 명품이 진짜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답을 서로 티키타카가 맞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상대방이 의견이 궁금한 영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내 생각을 되게 잘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되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포인트긴 했겠네요, 진짜. 그쵸. 저도 공대생이지만 경제학, 인지과학, 불어랑 컨설팅을 준비하는 거랑은 꽤나 큰 갭이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어떻게 좀 처음에 시작을 했는지. 그냥 시작했는데 오케이. 잠시만. 그런 건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하거나 빠르게 리서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통계 자료나 그런 거를 어디서 구하냐 하면은 MBB나 다른 컨설팅 회사들이 간결하게 짧게 잘 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했고 이러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인터뷰를 보는지를 인터넷에서 뭐 찾아봤겠죠, 일단. 그쵸. 사람한테 선배들도 이제 들어갔거나 알려주고. 준비 과정들을 좀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들 좀 궁금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자분들도 막 이제 처음 케이스 인터뷰라는 거를 접하면 뭐 케이스 인 포인트라는 책이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 자료들을 접하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그걸 읽어봤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친구들 물어보면은 그거를 그냥 달달 외우고 들어가서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너가 튜닝을 해서 말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틀에 갇혀서 말하는 것도 어렵고 틀에 갇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뭔가 내 생각을 자유롭게 못 말하는 것 같아서 그냥 책을 덮었어요. 첫 번째가 뭐 게스티메이션, 마켓 사이징 이게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들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산업 스터디를 조금 열심히 했어요. 산업군별로 리포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대강 그런 걸 한 번 읽으면은 전체 매출액이나 뭐 전체 수주 약간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노트에 이제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제가 이제 게스티메이션이나 마켓 사이징을 한번 혼자 풀어봤을 때 내가 낸 숫자가 내가 읽었던 리포트랑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는지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떠한 팩터가 제가 좀 놓쳤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연습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선배들이나 전에 RA 했을 때 계셨던 분들한테 이제 목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 그 목 인터뷰를 한 거를 바탕으로 제가 스크립트나 엑셀에 따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clarifying question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런 질문을 안 했었지? 왜 이런 질문을 못 했었지? 해서 그런 거를 사이드에 더 노트를 적어가지고 목 인터뷰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효과적이었다라고 생각한 방법이 그 엑셀 정리 방법? 그거 정말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틀렸던 거 선배들한테 또 욕먹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정리해서 그렇게 최대한. 해놨던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준비 기간 동안 이건 좀 잘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확실히 학생들은 학회나 이런 것들을 되게 빡세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만나보면 진짜 거의 인간 병기 같더라고요. 사실 뭐만 던지면 술술술 다 나와요. 반대로 저는 이제 한국에 20년이란 시간을 살고 미국에서 학부 생활 4년밖에 안 보냈지만은 막상 한국말로 똑같은 거를 풀려고 하면은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런 케이스로는 승부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핏을 좀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단체나 회사는 오케스트라랑 전 항상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만약에 플룻이 부족해. 그에 만약에 더블 베이스가 부족해. 거기에 알맞는 사람을 뽑는 것처럼 회사도 항상 어떠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원할 텐데 그리고 그게 뭐 똑같은 성격을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나를 튜닝할 수 있도록 핏 준비를 해봐야겠다 해서 그러니까 자아 성찰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핏 인터뷰 준비를 굉장히 좀 뎁스 있게 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그 고민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파이널 인터뷰에서 파트너님도 왜라는 질문을 이제 왜라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 답변을 하게 되고 그렇죠. 결국은 내가 왜 컨설팅에 들어와야 되고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뎁스 있는 고민? 이게 꽤나 차별점이 됐었던 사례로 보이네요. 어떤 사람들한테 꿀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 꿀팁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으면은 그걸 좀 끝까지 하고 드는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뭐 와인을 정말
정말 좋아해. 아니면 내가 라크로스라는 운동을 정말 좋아해. 이러한 취미 생활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 활동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취미 활동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셔서 오히려 역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뭐 인터뷰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분들은 그러한 것이 관심 있지, 약간 사실 지원자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점을 굳이 찾고 싶다 이러면은 내 취미나 그런 것들을 조금 녹여서 잘 얘기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하나만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컨설팅 프로젝트들의 성격들을 봤을 때 되게 고강도 업무이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회사들은 궁극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그랬던 경험이 있나 생각을 했을 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라크로스라는 운동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언더 19 이제 막 월드컵 같은 대회를 나갔다 오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뛰었는데 다리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됐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뛰면 안 된다. 아마 그 전처럼 뛰지도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만해야 되나 싶었는데 여기서 못하면 그게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클럽 라크로스 팀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거의 아시아인 최초로 클럽 라크로스 팀의 뭐 사교 의장 정도까지 맡았던 경험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재도 동호회로 이제 주말마다 뛰고 있고. 진짜요? 네. 그러한 얘기들을 이제 하면은 그분들은 이러한 진짜 실질적인 예시가 있구나라고 하시니까 그분들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막연히 저 끈기가 있어요. 막연히 저 열심히 해야 하면은 누구나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예시를 정말 줄 수 있다는 거는 콘크리트한 example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티 파먼 오퍼를 받고 나서 주로 한 6개월 동안,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동안 쉬시는 분도 있어요. 사인 보너스도 들어오겠다. 그리고 이걸 갖고 내가 그 기간을 그쵸. 원래 항상 그렇지만 즐겁게 놀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죠. 커뮤니티 파먼. 바로 들어오는 것보다 너 할 수 있는 것 좀 다 하고 들어와라 라는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 자체가 미국이다 보니까 미국은 백신을 다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백신을 맞을 겸 학교를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은 합격하고 이제 학교를 돌아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친구들이랑 지내다가 졸업식도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해서 뭐 부모님도 오시고 언니도 오시고 해서 같이 지내다가 제가 와인을 되게 좋아해서 나파밸리도 가보고 LA도 들렸었고, 평소에 제가 항상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요가. 요가는 약간 여유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일 아침에 이제 요가를 하러 나갔었고, 두 번째는 바쁠 때 책을 꾸역꾸역 읽는 것보다는 시간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정말 할 게 없어서 책을 집을 정도가 돼야지 책이 되게 재밌게 읽히는데, 그래서 독서를 되게 많이 했었고, 세 번째는 전 다음 주에 또 여행을 갑니다. 파리로 떠날 예정입니다. 갑자기 부러워져서 이어갈 수가 없는데. 컨설팅이 인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은 뭐 같이 일하던 컨설턴트 분들 보시면 진짜 맨날 밤샘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밤을 잘 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버티지?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체력을 조금 키우려고 자기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운동뿐만이 아니라 뭐 식습관이던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많이 쏟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합격하고 나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쟁을 하고 내가 뭔가 더 엣지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가면 잘할 수 있을지,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엄청 놀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기간도 있을 거고 고민하는 그 시간으로 대부분 6개월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제가 아끼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랑 최대한 많이 쓰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풍족하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막 술만 마시고 으쌰으쌰 노는 게 아니라 막 오늘 우리 등산 갈까? 아니면 우리 오늘 다 같이 운동을 하던 뭔가 뜻깊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중에 MBA 갈 생각 있어요? 저는 문제집을 여러 권을 사놨어요. 근데 이게 GMAT이 아니라 저는 GRE 책을 사놨거든요. GRE는 일반적인 대학원을 들어갈 때 보는 시험이라고 보면은 GMAT은 MBA에서밖에 안 받는 시험이에요. 근데 가끔씩 MBA들에서 GRE를 받거든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 MBA는 딱히 메리트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해볼 때까지 절대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MBA를 가고 싶은지 아니면 제가 또 하고 싶던 공부를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GRE 책을 샀던 것 같고, 아직 책은 안 건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MBA 가고 싶은 생각이 있냐 하면은 컨설팅을 다니다가 확실히 방향성이 조금 잡혀서 이런 스타트업을 하거나 이런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해지면은 활용하기 위해서 MBA를 갈 것 같은데, 그러한 확실한 방향성이 없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가고 싶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면은 거기서 더 성장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꿀팁 같은 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줘갖고.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파트너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약간 엑스퍼티즈가 약간 나와 그쵸, 있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서 이게 확실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있으면은 약간 링크드인에 들어가면 사실 보라고 있는 게 링크드인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면서 막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한 발자취를 남겼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지? 나랑 공통점은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 이거 되게 좋은 얘기인 게, 회사별로 리크루팅 파트너 분들은 정해져 있고, 리크루팅 파트너 분들이 100% 파이널에 등장하진 않지만 90% 이상 등장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네이버 검색을 해본다든지 링크드인을 검색해보든지 하면 대부분 나오긴 하거든요. 맞아요. 워낙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좀 종합해서 내 인터뷰를 준비해라. 사실 파트너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들도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커리어 스텝을 밟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질문을 드릴 게 있나? 의미 깊은 약간 대화는 뭘까?를 조금 고민을 하면은 본인에 대한 성찰도 가능하고 상대방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가 마지막에 그럼 질문 있어요? 할 때 뭐 없어요? 아니면은 막 일반적인 거 질문하면은 그렇게 인상 깊게 남지 않는데, 뭔가 질문이 되게 재밌고 그 사람들이 대답하고 싶게 만들면 오히려 그분들이 신나가지고 설명을 막 해주시거든요. 그럼 막 시간이 지나도 계속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로 통해서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프로젝트를 꾸렸을 때 얘를 우리 팀에 있게 하고 싶느냐 하면 그분들은 말이 잘 통했으니까 그때 그 얘기한 사람 약간 이러한 끝인상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주로 받았던 질문이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빡센데 어떻게 사시냐?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궁금할까? 절대. 뭐 당연히 힘들겠죠. 내가 열심히 사는 게 본인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물론 이제 파트너분들 외에 다른 분들까지 저렇게 준비하기 힘들 것 같고, 하지만 파트너 직급분들, 특히나 리크루팅 파트너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입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생각이에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무섭고, 제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퍼를 받으신 분을 모시고 컨설팅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오퍼를 받은 뒤에 어떤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